안녕하세요, 제이엔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요즘 키보드 좀 만졌다 하시는 분들은 래피드 트리거나 마그네틱 스위치라는 말을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리듬게임 광인인 개사장도 맨날 궁금하다 노래를 불렀었는데 드디어 만져보게 됐습니다. 바로 VM75HE. 라임 무엇? 오늘 래피드 트리거가 뭔지, 또 이 키보드가 쓸만한 제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래피드 트리거가 뭔지 아시는 우리 고인물 선생님들은 아래 타임라인 기능으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키를 누를 때 스위치 트리거가 일정 지점을 넘어가면 키 입력이 되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키 입력이 멈추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게임할 때 W키를 서서히 누르면 일정 깊이가 눌린 후부터 캐릭터가 전진하기 시작하고 힘을 서서히 빼면 일정 깊이까지 올라간 후에 캐릭터가 멈추잖아요. 래피드 트리거는 이 인식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지점을 얕게 설정하면 W키를 살짝만 눌러도 전진하고 키에서 힘을 빼면 바로 멈추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식 지점을 변경할 수가 있냐 하면 스위치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는 내부에 들어있는 트리거를 물리적으로 건드릴 때 입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스위치 안에는 자석과 도체가 있어서 그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스위치 내부에 있는 자석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거리서부터 스위치가 켜진 걸로 인식할 건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하냐?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키보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명은 바로인데 풀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 감성을 추구하는 기성품 키보드 브랜드라고 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 같은데 인지도가 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브랜드입니다. 요즘 기계식 키보드 시장에 한국 브랜드가 많이 없는데 반갑다잉. 제품 카탈로그를 보면 전반적으로 하우징 퀄리티나 디자인, 마감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바로 VM75HE는 마그네틱 스위치가 적용된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입니다. 요즘 기성품 키보드 시장이 워낙 경쟁이 과열돼서 저렴한 제품들이 많기는 하죠. 타건감을 강조하는 풀 알루미늄 기계식 키보드는 요즘 10만 원이면 괜찮은 걸 구할 수가 있고 게임 위주로 세팅하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제품도 그 정도 가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처럼 타건감과 게이밍 성능을 다 갖춘 하이엔드 래피드 트리거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대가 최소 20만 원 중반대 이상이거든요. 이 바로 VM75HE는 세일가가 18만 원대, 평소 정가 21만 9천 원으로 이런 스펙 조합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는 거. 근데 항상 이렇게 가성비가 좋게 나온 제품들은 함정 카드가 숨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일단 바디는 CNC 풀 알루미늄입니다.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엄청 두껍고 탄탄한 데다가 바닥에 무게추까지 달아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커스텀 키보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엄청 무겁습니다. 키보드는 가벼울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기계식 키보드 입문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기계식 키보드는 무거울수록 고급입니다. 바디가 이렇게 묵직해야 타건을 할 때 키보드가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는 볼륨 노브가 달려있는데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달려있는 게 더 예쁜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은근히 유용합니다. 게임 중에 음량 조절하기 개꿀이다. 노브를 누르면 음소거를 껐다 켰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브를 달아주는 기성품 기계식 키보드들도 꽤 있기는 한데 저렴한 애들은 노브가 플라스틱 재질이라거나 돌리는 느낌이 썩 좋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노브도 알루미늄 재질이고 돌릴 때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우징을 열어보면 실리콘 가스켓에 포지셔닝 플레이트, 포론 폼에 스위치 패드, PCB 흡음재, 제일 아래에 또 흡음용 폼을 깔아놔서 완전 타건감에 올인한 타이핑용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처럼 보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실버,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컬러 중에 이 화이트 색상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청명한 화이트에 키캡 가기는 푸른색이라서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다가 조금 질린다. 그럴 때 같이 들어있는 포인트 키캡으로 교체하면 또 색다른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은 검정 그라데이션으로 기본 톤이 잡혀 있고요. 포인트 키캡은 컬러풀한 민트 색상이라서 같이 조합해 놓고 보면은 약간 민트 초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초콜릿은 갈색인데 그게 뭔 초코야? 몰라, 그냥 민초 같아.
실버는 블랙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바디가 밝은 실버 컬러라는 거. 키 배열은 81키인데 저는 사실 처음에 10키를 쓰인 거에 더해서 기능키 방향키까지 붙여버린 이 75% 배열이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키보드 폭 짧은 게 좋더라고요. 높이 조절용 발통이 없지만 기본 하우징 높이가 낮지 않아서 타이핑을 할 때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에 원통을 반 자른 것 같이 생긴 고무 피트 4개가 달려있는데요. 바닥에 닿는 면적은 넓지 않지만 제품이 무거워서 그런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격하게 게임을 해도 키보드가 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유선 연결만 지원합니다. 이게 타건용 커스텀 키보드 같아 보여서 그렇지 사실 하이엔드 게임용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입력 타이밍까지 신경 쓰는 하드코어 게이머들을 위한 제품인데 무선으로 나온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유선만 된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우징이나 흡음, 스테빌, 윤활 같은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 타건감은 매우 좋습니다. 요즘 기계식 키보드가 상향 평준화 됐다고 해도 하이엔드 게이밍용으로 나온 래피드 트리거 제품들 중에서 이런 고급진 손맛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스위치는 게이트론 K20 화이트 마그네틱 윤활 버전입니다. 키압은 30g에 스트로크 깊이는 약 3mm 정도 되고요. 입력 지점을 원하는 곳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방식인 거를 모르고 쓴다면 약간 탄성이 강한 적축 스위치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리니어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키캡은 이중사출 PBT 재질이라서 단단한 느낌이고요. 각인도 반영구적입니다. 흡음이 잘 된 하우징이라 타건음이 크지는 않지만 본격적으로 사무실에서 마음 놓고 타이핑을 하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닥을 칠 때 느낌이 딱딱하지도 흐느적거리지도 않으면서 리니어 특유의 깔끔한 타건음이 묵직하게 들려가지고 확실히 고급진 맛이 있더라고요. 게임용으로 세팅이 돼서 그런지 키에서 손을 떼자마자 키가 올라오는 피드백이 되게 빨라서 쫀쫀하다? 탄력있다? 그런 느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스테빌 소음도 잘 잡혀 있습니다. 간단히 들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신입 PD님이 이거를 메인 키보드로 쓰시고 있는데 저는 별로 안 거슬렸거든요. 이런 손맛 좋은 키보드를 일하면서도 쓰고 싶다면 좋은 상사를 만나면 된다. 아니 양심 무엇?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차분하고 고급진 감성 뒤에 풀게이밍 스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무한 동시입력이나 RGB 백라이트는 기본이고 일상 사용에 불편하지 않으면서 책상 공간은 최대한 적게 차지하는 75% 배열입니다. 폴링 레이트는 무려 8000Hz에 응답 속도는 0.125ms/s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빼고 봐도 하이엔드 게이밍 키보드라고 봐도 될 수준이죠. 자, 그러면 이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는 어떻게 써야 되냐? 먼저 공홈에서 웹 프로그램 유틸리티를 실행해 줍니다. 키보드와 프로그램을 연동시킨 다음에 래피드 트리거를 적용시킬 키를 선택하고 액추에이션 탭에서 래피드 트리거와 세퍼레이트 프레스 릴리즈 센서티비티를 선택하면 스위치의 입력 지점과 입력 해제 지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기계식 스위치는 전체 키 트래블의 중앙쯤에서 입력이 되고 다시 키 입력을 하려면 키에서 손을 뗀 후에 다시 눌러야 하거든요. 그 절반의 딜레이도 줄이고 싶다. 그럴 때 0.1mm만 눌러도 바로 입력이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세팅하면은 키보드에 손을 살짝 얹기만 해도 입력이 돼서 엄청 불편하겠죠? 요거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일상 사용에 불편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얕은 위치에 입력 지점을 설정해 두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키에서 손을 떼는 순간 바로 입력을 멈추게 하고 싶다. 그것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스위치는 키에서 손을 뗀다고 바로 입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딱 중간인 2mm 지점까지 스위치가 올라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입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그네틱 스위치는 입력이 해제되는 지점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키보드에서 압력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입력이 멈추게 할 수 있다. 아니 스위치가 2mm 이동하는 시간이 기껏 해봐야 미리세컨드 단위일 텐데 이런 거를 신경 쓴다고?
네, 신경 씁니다. 특히 발로란트 같은 게임은 이동하는 중에 사격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입력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적을 발견하면 순간적으로 멈춰서 사격을 하고 사격이 끝나면 빠르게 다시 무빙하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거든요. 이걸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같은 반사 속도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동시에 서로를 발견했다면 1ms라도 더 빨리 움직임을 멈추고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총 게임에서는 벽을 끼고 사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벽 뒤에 숨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이렇게 머리를 빼꼼 내밀 수밖에 없는데 상황 파악한다고 내가 벽 뒤에서 확 나가버리면 내가 상대방의 위치를 인지하기 전에 내 몸이 엄폐물 밖으로 뿅 나와버리니까 미세 컨트롤 하려고 끊어서 이동키를 착착착착 연타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키 입력이 인식되고 재입력을 할 수 있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되게 유용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캐 사장이 좋아하는 리듬 게임을 할 때 연타가 엄청 많은 곡일 경우에는 연타를 할 때 스위치가 입력 해제 지점까지 올라오길 기다릴 여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연타를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몇 개는 키가 씹혀서 히트를 놓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때 입력 해제 지점을 얕게 잡으면 연타 중에 손가락에서 힘을 살짝 빼주는 정도로 연타 입력이 인식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우리 겜돌이 겜순이 친구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야. 그죠? 방금 소개해드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마그네틱 스위치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거고요. 각 스위치의 압력 단계를 인식할 수 있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다양한 추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키 스트로크, 한 키에 두 가지 기능을 할당하는 건데요. 키를 입력할 때 0.1mm부터 2mm까지랑 2.1mm부터 4mm까지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FPS 게임에서 전진 기능으로 자주 사용하는 W키를 꾹 누를 때는 달리기, 살살 누를 때는 앉아서 걷기 기능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발로란트 같은 게임에서 빠른 페이스로 이동하다가 발소리를 없애야 될 때 원래는 Shift랑 전진키를 같이 눌러야 했는데 이거를 더 빠르고 쉽게 하나의 키를 누르는 압력 차이만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슈팅 게임이 아니어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레이싱 게임에서 악셀을 밟은 압력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겠죠? 두 번째, 모드 탭. 키를 짧게 누르는 것과 길게 누르는 것에 각각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게임할 때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4 키를 짧게 누르면 그냥 F4로 입력되게 하고 길게 누르면 Alt F4로 입력되게 만든다거나 키 여러 개 조합해서 쓰기 귀찮은 기능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토글 키. 이거는 꼭 마그네틱 스위치가 아니어도 가능하기는 한데 특정 키를 기능 토글 용도로 쓰는 겁니다. 보통 FPS 게임에서는 Shift가 달리기, 컨트롤이 안 끼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토글 키로 바꿔주면 해당 키를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달리기, 앉기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하면 왼쪽 새끼손가락 움직임이 자유로워져서 컨트롤이 조금 편해지겠죠. 마그네틱 스위치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계식 키보드 감성까지 잡은 제품이라 조금 게임 플레이 위주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스위치 기능을 빼고 보더라도 타건감이 수준급이었거든요. 리니어 타입의 스위치긴 하지만 탄성이 좋아서 일반 리니어 타입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손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재택근무용이나 글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다가 게임할 땐 또 래피드 트리거 기능으로 승급하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마감도 좋고 로고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컬러 조합도 너무 예뻐서 데스크테리어 용도로도 좋으니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지원되는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를 쓰고 싶었는데 디자인이나 감성, 타건감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이 제품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쭉 실사용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른쪽 위에는 볼륨 오른쪽 위에는 볼륨 노브가 트리거와 세퍼레이트 프레스 릴리즈 센시티비티